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셨습니까? 이제 확실한 여름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날이 좀 꾸물꾸물한데 확실히 습도가 높네요. 이번 주부터 좀 건강관리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톱으로는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세컨드 탑 기사인데요. 주말에 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비어져 있었던 기재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부처 중에서 이 두 부처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핵심 두 부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재부 장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마평도 많았고요. 이 하마평이라는 게 이제 자가 발전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집어 넣어진 것도 많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구윤철 전 기재부 1차관이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사실은 구윤철 장관은 하마평이 되게 이미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다, 온화하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좀 기재부 장관 이 내정이 좀 길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 작업 때문이죠. 사실 지난 정부까지 기재부가 예산권, 그다음에 집행권, 기획, 인사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처럼 기재부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유세 시절에도 기재부를 쪼개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예전처럼 기획 예산처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정확하게 기획 예산처를 분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힘을 분산시키겠다. 검찰처럼 그런 거죠. 얘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은 떼어내겠다는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윤철 장관이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김정관 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업계에서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제 기업인이 간다 그러는데 그 기업인이 누구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산자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관료를 하다가 이제 1급 이상 이렇게 고위 관료가 되기 전에 이제 민간 사이드로 가서 민간에서도 이제 경험을 꽤 많이 하고 지금은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의 국내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 원전뿐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풍력 엔진을 또 만드는 이 가스터빈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 방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두루두루 안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기계 분야에서 다방면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역할 규정을 관료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간 사이드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원전, 방산 이쪽인 거죠. 그쪽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실, 이제 전체 이 경제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 이제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정책실장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정책실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그다음에 보는 게 이제 경제성장수석. 예전에 이제 경제수석 보통 얘기했죠. 이게 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이 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이 재정 기획 보좌관이라는 역할입니다. 이건 새로 생긴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 재정 지출을 불가피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인데 이 상황에서 건전 재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정 지출을 최대한 하면서도 이 정부의 재정 적자, 이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좀 관리를 해줄 역할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역할인데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분은 유덕현 중앙대 교수입니다. 원래 이제 재정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인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국토부 장관 말고는 경제부처의 주요 라인업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원팀을 잘 꾸려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잘하고 또 실제 실행도 잘하고 기획 역할도 잘하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시기가 됐는데 이번 이 팀이 이 역할을 정말 잘 해내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실용성 또 부처 장악력 여기다가 개혁적인 마인드까지 보유한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실제로도 현상에서 잘 먹혀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간 지지전망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100선 3년 9개월 만에 넘었다가 좀 밀렸죠. 3,050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1.1% 코스피, 코스닥은 1.2%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조정도 이 정도면 아주 예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딱히 그렇게 대단한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지표 연초니까 월초니까 뭐 고용지표 중심이 좀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딱히 다른 건 없고 지금 국회가 7월 4일 전에 지금 7월 3일 얘기가 나오던데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좀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좀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좀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주 초중반까지 분위기가 조정이 좀 아주 굉장히 깊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이 법안의 통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어떤 그런 모멘텀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조정이 좀 깊어진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초중반의 이 기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PBR 1배 넘는 종목이 늘어난 코스피, 현금 많은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자본시장 개선 정책,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이 배당 관련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PBR이 상당히 좀 낮았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죠, 삼성전자도 1배 넘었죠. 현대, HD 현대인프라코어, LS, SK 스코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쭉, 미래에셋증권도 뭐 주가가 2배 반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렇게 PBR도 2배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한 30%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그러니까 그 경영권 승계 이슈죠. 이것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르고 있었던 그런 지주사들 종목들도 좀 꽤 많이 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0.1배, 0.2배 이런 PBR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빨리 청산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현재 PBR 0.8배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다가 뭐 배당 분리고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의무 뭐 소각 등등등 이런 식의 현재 좀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좀 누르고 있었던 정책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PBR이 낮은 저평가 중물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거나 아주 알짜배기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지주사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미리 조금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가 장이 이제 개선될 때쯤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철강주 얘기 한번 해보죠. 현대제철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에 아시다시피 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 가나보다 했는데 보세요. 현대제철 보시면 다시 연초 수준으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좀 V자 반등까지는 아닌데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3만 원대까지 좀 지난주 말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 현대제철만 해도 18% 올라와서 코스피 상승률 15%를 앞섰고요. KLX 이 철강 지수는 더 올랐더군요. 24%가 한 달 동안에 올라서 업종들 이 상승률 중에서 업종 지수 상승률 중에서 증권주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철강주들이 은근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최근 들어 좀 보여왔습니다.
자, 부진했던 철강주들이 오르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내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느냐. 그게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로 이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이제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근거가 일단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수출이 하반기에는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이 철강의 과도한 생산,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 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좀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게 일단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기로 한 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반사 이익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 이제 미국의 LNG 사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관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관관을 또 국내 기업들이 잘 만들고 일부 기업들은 좀 미국의 관관 공장까지 있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넥스트리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관주들을 중심으로 또 철강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도 비교적 견조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후판 이게 이제 덤핑을 치질 못하게 되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이 철강을 국내 이제 후판을 조선사들 후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이 철강주들의 최근 반등에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뉴스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